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으로 일하는 손해 이렇게 놨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은 여러분이 2,750만 원 이었네요. 참 추접스럽게 이건 그 금액도 얼마 안 되네. 정비기획은. 얘가 정비기획은 뭐예요? 아까 들어봤잖아요. 전지전능한 업체. 여러분의 2,750에 2,500인데 그 저기에서요. 근데 국공유지 무상양도 대상 자료조사 및 작성, 국공유지 무상양 대상 현황 확인 및 자료 작성, 용도 기반시설 조사 작성 이런 모든 것들이 사업시행 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다시 상세하게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다시 한번 처음에 추진위원회 때 했던 것을 해드리면, 자, 국공유지 지적정리 지원, 국공유지 매수조서 작성 지원, 국공유지 매수 신청 계약 관련 행정업무 지원, 기타 국공유지와 관련한 행정업무 지원 등 속에는 비슷한 거 다 넣겠다 이게 등이에요, 그죠? 네. 조합원 등 넣으면 조합원은 다 포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조합원 아닌 저만 빼고 제가 들어가면 등자가 빠져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또 말만 바꿔서, 자, 하나는 익은 계란이고 하나는 삶은 계란입니다. 그 두 개가 같아요, 틀려요? 말은 약간 다른데, 자, 찐 계란 같아요, 틀려요? 딸계란 아니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세 가지가 다 재밌어요. 이렇게 돈을 벌려면 이런 말재주 정도는 가져야 돈이 되는가 보다 싶긴 해요. 그죠? 네? 거기다 우리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여러분은 어리석지 않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꾸 어리석다고. 세상에서는요, 사기의 피해자, 약간 옆으로 셉시다. 우리 뭐 여기 설명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른 줄 그 사기의 피해자들은 항상 이 얘기합니다. 아,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그럼 그때마다 저는, 아유, 여러분은 바보가 아니세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기의 가해자는 사기의 피해자보다 훨씬 덜 떨어진 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기의 피해자가 똑똑한 나머지 얘가 분명히 나한테 아이템을 설명할 때 한두 개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피해자가 알아요, 그거를. 그랬을 때 피해를 당합니다. 사기를 당해요. 왜요? 저렇게 아이디어 좋은데 생각 못했는데 설명 듣다 보니까 저게 어눌한 부분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인이 커버하고 남아야 돈이 투자가 돼요. 근데 나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근데 내가 저놈이 하는 것 중에 일부를 이해를 못했어요. 절대 돈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상대가 설명을 열심히 해도 눈만 덮어가는 놈이 정말 힘들어요. 사기꾼한테는 쥐약이에요, 쥐약. 돈이 안 나와.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두 개 이해해야 돈이 와요. 나보다 그놈이 똑똑해야 돈이 온다고. 왜요? 그래야 나를 어설프게 봐야 믿고 돈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좀 똑똑하다. 절대 안 줘요. 저 새끼가 나를 주고 있다 모르겠네. 저 새끼 한 말을 내가 지금 못 알아들었어. 안 줘요. 얘기했는데, 야, 요거는 저놈이 다 좋은데 요거는 그게 아닌데 저 새끼 100원 남는다네. 내 계산은 120원 남아. 쏩니다. 무조건. 저 새끼가 계산을 나보다 못하는 것 같아. 쏴요. 어설프거든. 저런 바보가 어떻게 나를 속여. 그래서 사기의 피해자 항상 가해자보다 똑똑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조합원님이 우리가 어설프고 바보였다. 아니요, 영적인 능력까지 있다고. 딱 보고 안다고. 저 같은 놈이 잘 몰라요. 이게 왜 이게 7억 9천이 어떻게 될까? 하나하나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안 써요. 이해가 안 가서. 근데 여러분 보자마자 이해돼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지작물 차단 및 폐전 폐공 용역. 이것도요, 맨 처음에는 지작물 철거라고 했었습니다, 이놈들이. 제가 지작물 철거는 가짜다. 지작물은 여러분이 정비사업에 장애가 되는 모든 물건을 지작물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뭐에 지장이 있다, 그런 말 쓰잖아요. 한자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에다 장자를 그런 지장이에요. 우리 지장이 있다, 뭐 장애물로 할 때. 그런데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일부요. 지작물이 뭐예요? 수도, 전기, 가스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전기란 놈은 되게 공중으로 오는데 이제 새로 지을 때는 밑바닥으로 넣어버리죠. 지중화하죠. 그런데 그 놈은 공중으로 오는데 수도관과 가스관이라는 놈이 지하로 오거든. 그래서 변호사들이 일부 이제 그렇게 제가 많이 떠들고 강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야 지작물 이거 수도, 전기, 가스는 철거회사가 하는 거야 라고 내가 초창기에 다 설명하고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형사고소를 한 거예요. 이거 도시정보 위반이다. 그랬더니 변호사들이 법정에 가서 검찰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 지작물은 땅 뒷자 매장 장자를 써갖고요. 땅 밑으로 들어오고 수도나 가스가 땅 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사를 별도로 해야 되지 철거하고 그거는 땅 밑으로 들어온 거하고 철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철거는 그놈이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고등법원까지도 무혐의 판결을 무죄 판결을 받고 고검에서도 검찰에서 무죄 판결. 왜요? 판사도 모르니까 변호사가 주장하고 상대도 그걸 주장하니까 그냥 그 뜻인가 보다.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에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지작물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용어의 정의 중에 2조에 쉽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정비사업에 장애가 되는 모든 물건은 지작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도 지작물이요. 여러분이 동의서 내지 않는 놈도 매도 청구하잖아요. 그런 거 토지 지작물이에요. 내가 집 짓는데 지장이 있어. 그래서 내가 매수한 거예요. 철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작물은. 어떤 거는 이전에 문화재가 만약에 있다. 좀 이전해서 해놓으면 그 이전해야 돼요. 이전 부지를 마련해서. 그래야 여기다 아파트를 짓지. 그것도 지작물이에요. 건물은 새집 지어야 되니까 부수는 거예요. 그런데 지작물 철거라 했더니 땅 속에 들어있어도 공사를 별도로 해야 되니까 도시법 위반 아니다. 몇 따위로 판결들을 내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는 만큼 몇 개 판결하지 못하고 아는 만큼 몇 개 서로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신이 아니잖아요. 판사가 신이 될 수 없죠. 변호사가 신이 될 수 없고. 하나도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업체들은 이거 뜨가라고 그때부터는 지작물 차단 및 폐전 해봉. 왜냐하면 내가 지작물 철거를 했다고 표현을 썼기 때문에 맨 처음에 철거했으면 네가 처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를 철거했으면 전기 구리선 팔아먹었을 것이고 수도관 철거했으면 고철로 팔아야 돼 그거. 가스관도 고철로 팔았을 거예요. 자 고철 판 거 갖고 와. 왜요? 철거업체가 팔았거든. 제가 캐냈고 너희들이 했다며 별도로 그걸 갖고 와. 못 갖고 오죠. 그랬더니 지금은 저 때문에 용어를 싹 바꿨어요. 여러분만 제 카페를 안 보고 관련 업체는 제 카페를 너무도 열심히 봅니다. 내가 무슨 얘기 하냐에 따라 그거 봐야 된대요. 자기들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그걸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답니다. 근데 조합은 안 봐요. 돈이 많아서 그런지 안 봐요. 근데 돈 뭐 많이 벌어서 쓸 때가 없으면 그렇게 써도 괜찮은데 그래도 이왕 뽀당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쓰는 것보다. 그래서 어쨌든 폐전 폐공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전기 철거는 한전에서 지금까지 했고 대한민국에 단 한 번도 한전이 독점기업이죠. 우리나라에 전기 공급하는 회사 하나밖에 없죠. 한전은 지금까지 조합에서 맡긴 역사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 카페에 가시면 제가 그걸 질의해서 받아놓은 문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가스관 여러분이 가스 지역별 가스 사업자가 있어요. 뭐 여기는 어떤 사업자인지 모르겠지만 도시가스 사업자가 그들이 하는 업체에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돈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작물 차단은 여기는 뭐뭐 내놨어요. 계량기 여기는 가스 막았네. 수도관 수도 이유가 폐쇄 그 다음에 계량기 가로등 해체 반납업무 지원 전기에 대한 사전 안전 전신주 이게 가스는 안 썼었나요? 국가에서 썼어요 혹시? 도시가스 안 썼어요? LPG였어요? 그래서 가스가 없구나. 여기는 수도하고 전기를 이 업체가 했다고 돼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주식회사 요거 청소건설 원래 그 물 만지는 놈들 전기 안 만집니다. 상식이에요. 전기 만지는 놈 물 안 만지고요. 어느 하나만 하기에도 전기는 우리 말하는 단종, 우리가 단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건설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우리 치과 의사들이 의사가 아니고 치과 의사 협회가 따로 있듯이 일반 의사가 아니듯이
전기공사업체들이 전문건설업이 아니고 전기공사업협회가 따로 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최 조합원님은 전문가시니까. 근데 수도공사는 전문건설업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르지만 우리 기본 생리상 가정에서 교육받을 때 물 손으로 전기 만지면 전기가 빨리 와요, 늦게 와요. 물 만지는 애들 성질이 너무 달라. 그 두 가지 같이 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전지전능한 이런 회사들은 하죠. 왜? 어차피 가짜니까. 뭐는 못하겠어요. 가짜는 뭐 아무거나 하잖아요. 달도 따오고 별도 따오고 어차피 가짜는. 그래서 수도를,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확인하시면 서울시는 제가 작년 5월에 비로소 제도를 바꾸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창원시, 여기도 부산협회 붙어 있으니까요. 여기는 수도도 수도사업소에 직접 자릅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가 자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자른 금액을 거기다 냅니다. 그러고 나면 수도관, 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비용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 철거는 한전에다가 공사비 부담 계약서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을 수도 있고, 공개, 이게 어리버리한 것 같으면 공개를 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청문관이라 잘 모르니까, 그게 그것들을 모르고 공개해놔도 시비를 안 하니까 공개하는 데가 있고, 어리버리 하지 않는 조합들은 그걸 살짝 숨깁니다. 공개를 안 해요. 왜요? 혹시나 여러분이 똑똑해서 알까 봐서. 왜 전기 철거 여기서 했고 계약서 있는데 이 업체가 했다 마냐? 라고 할까 봐서 공개 안 하는 조합도 있는데 대부분 조합은 공개를 합니다. 왜요? 그 청명과지라 하잖아요. 전라도라도 단갈봉사라고. 단갈봉사라 보도 모르니까요. 봐도 몰라서. 한전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 네. 그런데 여러분 용서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누군가는 잘 버티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 시간 이후에도 미운 마음은 갖지 마시고 계속 신뢰와 사랑을 주시면 아무 일도 없을 거고,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이것을 올바로 판단하면 그들은 많이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여러분의 내게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기 철거를 지금까지 어느 조합도 한 적이 없고, 한전이 했던 업체, 선정한 업체, 한전도 조달청에다가 이 업체를 선정해서 그 하도급을 줍니다. 그리고 그 금액만큼의 돈을 받아가서 끝머리 돈이 여기처럼 이렇게, 여기 금액이 얼마예요? 6억 7천 200만 원 이렇게 안 떨어져요. 뭐 예를 들어 9,842만 7,200원 막 이렇게 떨어져. 굉장히 정확히 산정해 그 비용만 받아가요. 이렇게 끝머리가 기분 좋게 떨어지면 뭔가 가짜인가 열심히 해봐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서울시만 이 못된 놈들이 조합이 수도관 철거해라라고 하고 그 자기들이 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조합원들이 이런 민원을 넣었더니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관 하나 막는데 300이나 500밖에 안 들어갈 거를 왜 몇 억씩 주고 막는다고 하냐. 더구나 이 계약서 내용 중에요. 계량기 철거 막 이런 거 있죠. 반납 지원. 계량기는 수도 계량기는 수도사업소에서 여러분이 이주 관리할 때 또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자, 이주 관리 업체에서 뭐라고 전화해서 계량기 이사 갈 때 수도사업소에 전화하라고 안내했어요, 안 했어요? 안내했더니 수도사업소에 뛰어갔어요, 안 뛰어갔어요? 마지막 금침하고 뛰어갔죠? 예? 벌써 잊어먹었어요? 한전 직원이 와서 뛰어가고 마지막 금침했죠? 그 비용 다 냈죠? 요놈이 청송건설에 와서 했어요? 아니면 한전에서 했어요? 계약서에는 청송이 했다고 돼 있잖아. 계량기 뛰어서 반대가 되잖아. 왜 의심을 안 해요? 여러분이 다 겪은 일이요. 2주를 안 해본 사람은 제가 설명해도 몰라요. 2주 했는데 지금도 몰라요? 전화한 것이 청송건설에 했어요? 한전에다 했어요? 청송건설에 했어요? 수도사업소에다 했어요? 오래돼서 벌써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왜? 제주는 누가 부리고, 거기도 근데 돈 줬어요. 물론 돈이 조금 나갑니다. 관 하나 막는데 아파트는 한 개만 막으면 돼요. 메인관 하나만 막습니다. 자르는 것은. 그러나 계량기는 각각 뛰어가야죠.
그들의 자산이니까. 여러분이 계량기 돈 주고 안 샀거든요. 그들이 가져가요. 맞아. 자, 계량기, 전기 계량기도 여러분이 안 산 거예요. 가져가요. 그런데 한전은 조금 공사비가 있지만 수도는 그거 가난한 분 300만 원. 제가 주안에 뭐 재건축 조합원이 한번 제 카페에는 그런 전화가 하나 오니까요. 어떤 놈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수도 폐관 공사비 3억이나 가져갔어요. 그래서 너희는 많이 싸구나. 위로를 삼아라. 그래서 이제 이게 3억씩 들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아닌데 알고 있는데 그거 하려면 관 하나에 300에서 500밖에 안 들어간다. 관 하나 자르는데 더구나 여러분은 재건축이라 하길래 주합 쪽에 재건축이라 하길래 재건축이면 관 하나만 자르면 된다. 왜냐면 메인관 하나로 그 단지 형성할 때 들어와서 그것으로 단지를 냈기 때문에 여기 하나 자르면 돼요. 근데 재개발 같으면 골목별로 수도관이 들어왔잖아요. 3개 자를 수도 있고 2개 골목이 몇 개냐에 따라 틀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300에서 500 들어갈 거다. 왜요? 실제로 자르고 철판되고 용접하면 끝이니 그게 준공이에요. 끝이에요. 마금 조치하고 저쪽에서 밸브 잠그고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러면서 궁금하면 내가 끌라 했더니 본인도 조합원도 아니고 제 아버지가 조합원이라 해서 끌라 했더니 자꾸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수도업소에 전화해갖고 몇 미리 관을 잘랐느냐 관 하나만 자르면 되니까 몇 미리 관을 잘랐는지 물어보면 거기서 알려줄 거다. 그래서 수도공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야 이거 하나 관 자르는데 몇 미리만 자르는데 돈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그러면 네가 얼마나 뒤통수 맞았는지 아는데 3억이면 싸게 맞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라. 속 상해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시골이어도 뭐 인천보다 훨씬 낫잖아요. 6억이 넘는 그까짓 그뭐 3억 가지고 지나라고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그놈이 뭐라지 아세요? 우리 동네는 52mm만 하나만 자르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네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수도사업소 직원인데 왜 몰라요? 그러면서 나한테 맡기면 500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누가 너한테 맡긴대? 안 맡기지. 누구가 하는 거야 그거? 그러면 너희들 홍보해. 네가 직접 홍보해. 왜 나한테 물어봐? 아니라고 얘기하지. 네가 수도사업소 직원이라며. 그러니까 52mm관 하나만 자르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52mm관이 있는지를 그 새끼 때문에 알았어요. 여러분은 몇 mm관 잘랐대요? 아니 영업하신 분들도 이거 못 맞추네. 영업하신 분들이 이것도 왜 못 맞출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그런데 또 제가 잊어버린 거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 돈은 지금도 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돈은 나갔을 것이고요. 아니 안 나갔을 수도 있다. 일부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아직 청구 안 했죠. 네. 자르고 싶은데 못 자르게 있겠네. 환장하겠네. 빨리 잘라야 돈이 되는데 그죠? 아니 그래도 이미 80%다 나갔기 때문에. 나가버렸어요? 시작부 정답이가? 와 누군가 기분 좋은 아저씨가 20 한박스 아저씨가 하나 있구나. 아니 제가 수도사업 전기업체에다가 네. 80% 나갔대요. 조합에서 잘라달라 해서 잘랐어요. 하면 네. 자기네들이 비용이 얼마라고 고지해줘요. 고지를 해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업체에 맡겨요. 그 고지를 해주고 그 돈 들어오면 맡겨요. 하도 잘라준다는. 창원에 신월 3구에 있습니다. 가까운 동네. 막 설명해도 몰라. 그때 자기들이 10월 2구역이 먼저 공사를 한대요. 거기 가서 물어봤어. 사진도 찍고 왔어요. 여기 아저씨 시청에서 얼마에 공사 맡았어요? 그러니까 300 좀 안 돼요. 그래갖고 지금 찍어 왔어요. 근데 저기도 몇 억이거든. 300 좀 안 돼요. 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대중합의 거짓말은 저 고소당한다니까.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부산의 갑천 2구역도 조합장이 가서 계약서 들고 와서 수도사업소 가서 이것 중에서 우리 조합이 하는 일이 하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사업소 직원이 다 보고 거기에 적어져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일이고 조합이 하는 일 하나도 없어요. 한정 갖고 와보세요. 이거 여기 하는 거 있어요? 아니 우리가 다 하고 거기서 하는 거 없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왜요? 한전 자산인데 누가 손댄답니까? 돈 들어오면 우리가 알아서 가설도 우리가 했고 우리가 절감. 왜요? 나중에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한전부터 뺏겼다가 그죠? 전기에서 하나밖에 없다니까 우리나라. 그 다음에 아까 또 정비기획원 얘기 나옵니다. 아까 요 얘기하려고 정비기획원이 아까
분양 신청 업무도 다 대신해 준다 그랬는데 분양 신청을 하는데 2억 2,500. 자, 분양 신청을 여러분이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잘 못하면 누군가 예를 들어 한꺼번에 여러분 분양 신청으로 몰리면 누군가 알바 인원이나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긴 하겠다. 그죠? 그런데 주식회사 GODNC라는 업체에서 분양 대행을 했는데 2억 2,500이랍니다. 이게 2억 2,500에 들어갈 일일까요? 저 궁금해서 여쭤봐요. 700명이 와서 분양 신청 며칠 동안 했어요? 네? 오래돼서 기억 안 나요? 이게 분양 신청 대행 업무 영역 대행이 아니죠. 분양 신청은 여러분이 했는데 접수 업무 이런 거랬겠죠, 그죠? 거기서 또 말도 이상하잖아요. 뭘 대행이에요, 지가? 여러분 그거 할지 몰라요? 분양 신청 쓸지 몰라요? 혹시 뭐 써주던가요? 대신? 가만히 있었어요, 집에? 그들이 가서 했어요? 그게 대행이잖아. 그러니까 돈을 가져가려면 말이라도 정확한데 이분만도 다 있어요. 대행하면 좋긴 하겠네요. 그죠? 여러분 안 가고 집에서 그 시키면 얼마나 좋아. 배달 대행보다 많이 비싸네요. 그죠? 2억 2천원이면 에이씨 배달 대행 이걸로 치킨을 시켜 먹었으면 몇 마리가 올까요? 대행을 시켰으면 평생 먹어도 못 먹겠는데 대행이라면 2억 5천 주고 치킨을 먹으라고. 근데 정비기획원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인력 지원도 하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읽어드렸죠. 그런데 2억 2,500. 아무튼 시골 조합치고는 통이 작진 않아요. 통이 괜찮게 커요. 그죠? 조합원 숫자에 비해서 통이 괜찮게 커요. 원래 이 동네가 돈이 많이 돌아서 그랬나? 배 만들던 동네라서 그래요? 혹시? 배 만들던 습관이 있어서? 아까 멋있다가 뭐 이 동네 옛날에 한참 잘 나왔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기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거짓말의 끝판왕 재예방 용역 아니 소규모 재영향평가 협의 재영향평가 관련 도서 작성 일체 재영향평가 관련 기관 협의 및 심의 관련 업무 일체 기관 협의 심의는 누가 할까요? 심의라는 자체를 재영향평가하는 기관에서 하겠죠. 얘들이 왜 이런 표현을 쓰냐? 심의 업무는 신청서를 우리가 내면 심의는 저쪽에서 할까요? 이쪽에서 선정한 업체가 할까요? 아니 상식적으로요. 저쪽에서 하겠죠. 행정 업무잖아요. 근데 재영향평가는 제가 여기 써놨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6조 1항 별표 1 그러니까 시행령 찾아보시면 돼요. 도시민주관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 때 언제 하느냐라는 사업시행 인가 때 하는데 뭐만 한다? 가로 열고 재개발 사업만 해당한다? 가로 닫고. 근데 여러분 재개발을 할 거예요? 재건축이 싫어요? 그래서 아까 세입자 뭐 어쩌고 한다고 뭐 세입자 갑자기 이주관리 뭐 세입자 나오고 뭐 세입자도 보호해주고 뭐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재개발로 돌아가고 싶어요? 재건축이 아니라? 비용 많이 드는 걸로? 제가 그래서 이런 다른 조합에서 이런 짓을 할 때는 절대 얼마 안 내네요. 3,300만 원. 제가 옛날에 서울에 뭐 조합이 900만 원 했길래 막걸리 값이 생각나셨나라고 했는데 저도 재건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조합을 보고 나서 제 카페에 써서 오래전에 제 카페에 요 표를 올려놨어요. 제 카페는 있어요. 이제 하다 이런 짓도 한다. 재건축자. 그런데 요 부분은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조합 같은 경우 900만 원짜리 싸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데 싸면 괜찮아요. 가짜인데 그게 싸면 조금 이러는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합에서 제가 설명이 끝나고 나니까 그 조합 쪽에서 뭐라고 얘기가 들어오냐면 구청 직원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싸가지 없는 새끼 누구냐 아까
그래서 그런 애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불품제를 부활시켜서 3대에 걸쳐서 구청 직원을 해먹게 만들어야 되는데 창의 욕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목포시청에서 또 재건축조합체가 저한테 자문 만나는 데 있는데 최근에 화가 나서 던져버리고 자문 안 해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조합도 조합장이 신청해서 하라고 하는데 제가 안 된다라고 제 카페를 너무 열심히 봤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제가 가서 했는데 혹시라도 신청에 다시 얘기하면 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얼마든지라고 갈 필요도 없고 전화로 욕을 좀 할 테니까 나를 바꿔주라고 했는데 그런 짓을 간혹 시청에서 요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그렇게 하니까 재건축도 해야 되는 것처럼 요구하는 이상한 짓을 하는 시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되는 게 여러분 대표자 할 일이겠잖아요. 그죠? 조금만 관심 갖고 제 카페라도 보고 항상 궁금하고 항상 두려웠을 거예요. 그 사람도 정상적이었다면 그래야 맞거든요. 그랬으면 인터넷이라도 좀 뒤져보고 했으면 여러분도 별로 안 궁금하니까 그 사람도 안 궁금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랬더라면 저한테라도 물어봤으면 제가 그거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청 직원 어떤 놈이냐 시청 직원 깜짝을 냈을 텐데 어쨌든 금액은 싸지만 있습니다. 있을 건 다 있어요. 결코 여러분이 유행에 뒤처지는 조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사도급 관련 손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이 공사도급이라는 거 도급이란 말 자체는 공사를 완성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걸 도급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후불이에요. 그래서 목적물의 인도와 함께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표적인 도급 계약이 뭐냐면 여러분 차 빠꾸 떼우러 갈 때 미리 돈 줍니까? 빠꾸 떼우고 봐서 바로 다 들어간 거 보고 돈 줍니까? 그것이 도급 계약이에요. 근데 나 알아서 갔다 올 테니까 앞에 슈퍼에 갔다 올 테니까 알아서 떼어놓으세요. 그러고 미리 10,000원 주고 가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성급 계약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성급은 목적물의 인도를 하면서 대금 청구권이 생기는 건 도급이고 그런데 자 몇천원짜리 공사를 야 다 물건 넘기면서 입주할 때 내가 돈 줄게 그러면 시공사는 엄청나게 비용 부담이 많이 되겠잖아요. 그거 몇 푼 빌려준 알량한 빌려준 것 때문에 공사비 그렇게 많이 받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래서 시공사는 이런 큰 공사는 기성률이라는 걸 줘서 감리자가 자 10% 했다 그러면 중간결산 10%만큼 주고 20% 했다 추가로 10%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정하겠죠. 공평하겠죠. 그죠? 그리고 선물 달라는 놈이 어딨어요? 공사 안 해버리면 그 사이에 망해버리면 근데 여러분 계약은 성급으로 돼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합원이 2022년 3월 30일자 GS건설과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서 39조 제1항은 분양대금의 입금 즉시 전체 공사비에 달할 때까지는 공사비를 우선 지급하게 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냐면 성급을 줬잖아요. 일반 분양자들이 끼어들 거죠. 만약에 그들도 여러분은 일부 담보로 이주비라도 써서 남은 가치가 얼마 안 남아있다고 쳐요. 그 사람은 센 돈 내고 들어왔는데 아직 공사비도 안 줬는데 돈을 줬어요. 근데 만약에 GS가 부도났다. 이러면 그 사람들 돈 누가 물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물어줘야죠. 여러분은 그런 남은 재산이 있을까 없어? 물론 지금도 보니까 남은 재산 별로 없어요. 공사비 정상화시키면 이따가 제가 그 설명 잠깐 하겠지만 비례율이 여러분 조합은 제 계산으로 해본 바로는 마이너스로 갑니다. 0을 찍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계산해 보셨을걸요? 우리 최영님 조합원님 왔을 때 제가 얘기했는데 왜냐면 자 여러분 종전재산이 990억인가 뭐 이랬죠. 약천을 잡읍시다. 그죠? 관리청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자 그럼 종전재산에 990억 이번에 시공사 올려달라는 거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약 650. 자 610 총액 기준으로 한 600억 돼요? 700억이죠. 그러면 자 종전재산 1000억일 때 700억을 올려달라 그러면 비례율이 얼마 떨어진지 압니까? 그거는 계산하실 줄 아시죠? 70%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만 반영해도 내 재산이 종전재산 1억이었으면 3천만 원만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권리가액이라고 합니다. 권리가액은 7천만 원은 이미 날아가 버린 거죠. 내 종전재산이 70% 날아간 거예요. 시공사 계약만 하나 요구하는 대로 계약을 변경해 줘도. 그런데
미분양 대책비 152억 잡아달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15% 날라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일반 분양 얼마 잡혀 있어요? 이거 상가 분양 얼마 잡혀 있어요? 2천 몇백 잡혀 있다면서요? 그때 뭐 저한테 말씀하실 때 얼마 잡혀 있다고 했어요? 평당. 그런데 자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서 다시 펼쳐보십시오. 이자가 얼마 잡혀 있던가요? 사업비 이자. 자, 사업비 이자가 제가 김해 외동중공하고 약간 헷갈립니다. 두 군데가 같은 시기 왔기 때문에 외동중공 하나가 14억, 하나가 26억 정도 됐어요. 약. 근데 거기도 그걸 다 빼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14억이었는지 26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관리처분 책자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공사비가 이렇게 선불이 나갔잖아요. 지금 선불로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빌려 쓴 돈이 여러분 조합 얼마예요? 아까 가짜 사업비 포함해서 지금 빌려 쓴 돈 있잖아요. 허그가 150원. 150억 정도입니까? 150억에 대한 이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붙고 있어요? 안 붙고 있어요? 계속 붙고 있죠. 자, 끝날 때까지 그 이자는 계속 부담. 왜요? 공사비를 먼저 나가니까 공사비 100% 받을 때까지는 여러분 계약서 39조 1항이 공사비를 먼저 우선 변제하게 돼 있잖아. 여러분이 혹시 살림하실 때 내가 빚을 졌어요. 돈이 들어왔어요. 분양대금 일반 분양자들로부터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빚부터 갚아야 돼요? 아니면 내가 줍돈부터 먼저 줘을 해야 돼요? 아직 공사도 안 했는데. 아니 여러분 생활 어떻게 하세요 평소에? 빚부터 먼저 갚으세요? 아직 갚을 때도 안 됐는데 빚을 내가 내가 줘야 될 금액부터 미리 주냐고요. 참 빚을 먼저 갚아야 이자가 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려면. 근데 그거는 나중에 갚고 내가 줄 돈부터 먼저 준다. 아니 공사 언젠가 할 거니까 먼저 가져가. 안 되지. 그러면 사업비자는 계속 늘어나야죠. 보통 공사 성급 계약을 하면 비례율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조합의 예를 살펴보면 약 15 내지 20% 정도의 비례율 영향을 미칩니다. 성급 계약을 하는 것과 기성불 계약을 하는 것은. 국토부가 하는 집마다 이상한 짓만 하는데요. 그나마 한 집 중에서 가장 잘한 짓은 최근에 나온 표준도급계약서. 옛날에 2000년도에 나온 것도 물론 그렇게 돼 있긴 해요. 2000년도에 표준도급계약서 만들고 이번에 처음 다시 만들었어요. 거기에도 보면 기성불로 돼 있습니다. 그거 하나는 한 집 중에 그나마 받을 만한 짓을 하나 했어요. 그대로만 하시더라도 여러분은 사업비 이자라는 항목이 돈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이 빌려 쓴 돈보다 같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줄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자를 정상화시키면 거기서도 비례율은 10% 이상 또 떨어질 겁니다. 최소한 사업비가 꽤 많이 이자를 잡아놔야 돼요. 지금 이 계약서 방식대로 가면. 근데 그것도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상화시켰을 때 지금 100이라는 비례율을 맞추기 위해서 허그에 갖다 주면 허그는 덜컥 PF 보정을 해줬어요. 자, 시공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들어간 돈 싹 뺐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물릴 뻔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리처분까지 속여서 딱 끌고 왔더니 비례율 100% 맞춰서 갖고 왔더니 PF는 허그라는 데는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인지 국가 돈을 국가 사업에 종사하는 놈이 국가 투자기관이니까요. 공무원 아니지만. 그런데 그걸 PF를 해줬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재밌는 건 자, 여러분이 이 계약서 39조 1항은 공사비 입금액 전액이 전체 공사비에 달할 때까지 공사비는 우선 지급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하고 쓴 보증 허그 PF 대출 할 때도 이렇게 돼 있을까요? 안 보셔서 모르시지. 안 보셔서 모르시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보증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공사비 선불을 가겠다는 놈한테 보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솔직히 아무리 바보해도 안 하지. 거기는 기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성불이고요. 그것을 PF 보증서에 대출 보증 약관에 첨부된 자금관리 확약서라는 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금 집행 순서요. 빚부터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기성일로부터 10일 이내 기성불입니다. 그러면 자
제가 매번 만약에 나중에 보증사고가 났다. 이 계약서를 근거로 가서 PF 가서 보증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선물을 줬다. 근데 사고가 터졌다. 허그가 그 보증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네? 보증사고가 났어요. 질까요? 안 질까요? 상식적으로 허그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죠. 왜요? 아니 기선물로 주라고 했지. 누가 선물로 주라고 했냐고. 그 전에 여러분과 시공사의 계약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상자가 한 계약, 시공사 책임 준공 각서 쓰고 시공사 조합 허그 사이에 한 계약은 기성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매번 그런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요. 자, 옛날 마누라면 지금 한번 저기서 다시 한번 결혼했습니다. 지금 마누라가 있습니다. 어느 놈이 지 마누라인가요? 옛날 마누라가 지 마누라예요. 지금 마누라가 지 마누라예요. 지금 마누라가 지 마누라예요. 네, 제일 좋아하시는 거. 그러면 자, 옛날에 한 계약이 있고 지금 한 계약이 있어요. 어느 게 유효해요? 지금 한 게 유효하죠. 그런데 그걸 안 지키고 옛날대로 줘요. 시공사에다. 모든 점. 근데 허그는 뭐하는 놈들이 그걸 감시를 안 해요. 왜요? 주인이 없는 살아서.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보증사고가 터졌다. 100% 허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자금관리 확약서 그 대출 약관을 어겼잖아요. 그럼 보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아,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선물 가져간 놈을 뭘 믿고 보증 쓰시겠어요? 아무리 허그가 엉터리여도.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여러분에게는 만약에 이 조합이 이대로 갔을 때 여러분이 성공할 확률 제로입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나마 여러분이 좀 되게 비례율이 100이라도 되면 그래도 입주 때는 비례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매번 선불 가져가는 계약서 쓸 때마다 지금부터는 각자 믿는 신 앞에 가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요? 입주 때까지 제발 그 회사 부도만 안 나게 해주세요. 왜요? 허그에서는 저렇게 선불 가져가면 보증을 안 쓰는데 우리는 어찌됐든 허그를 속여서 보증을 받아내는 자금관리 확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조합이 저렇게 죽어 있으니 선불로 죽어 있으니 혹시나 저 회사가 부도나면 우리 일반 부장단들까지 우리가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들은 무슨 죄가 있었어요? 우리 조합이 잘못했잖아요. 그럼 부담은요? 조합원이 져야죠. 그러니까 각자 믿는 신 앞에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신이 없는 사람은 성황당을 하시면 됩니다. 전통 신한테라도 해야죠. 당산나무 앞에서는 물도록 해야죠. 이게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여러분 조합의 문제입니다. 물론 많은 조합의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정비사업을 시공사들이 여러분 같은 지방도시에 수주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면 이미 한 거는 후회할까요? 아니면 그걸 지키려고 노력할까요? 지키려고 할까요? 언젠가 이거 터지는데 일반 분양되고 이런 리스크를 시공사가 안고 할까요? 일단 투자금은 뽑았을 텐데 빌려준 돈은 멍청한 허그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될 운명을 아직까지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걸 지적하고 나면 일부 조합원들은 또 이거 갖고 왈가왈부 내일부터 또 여러분을 비난하겠죠. 그 뒤에 우리 최정현 조합원님이 했던 요구사항 그동안 있었던 일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기한 게 아니라 제가 별도로 설명은 안 하고 여러분이 자료로만 대체하려면 왜냐면 내가 쓴 내용이면 제가 그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생각했고 바리자 대표는 아무튼 우리 최 조합원님이 바리자 대표시니까 여러분이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걸 회의사에 써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별도로 설명 안 하실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들어보니까 여러분은 대단히 심각한 상태인 걸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다시 내놓으면 다른 시공사가 들어올까요? 그것도 안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매번 삼성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으뜸 기업이 어쨌든 규모상 삼성이라고 하는데 부인하는 사람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삼성이 수년 전부터 정비사업 수주했어요? 안 했어요?
부산 쪽에 삼성 수주하던가요? 안 하죠. 부산 나갔는데 거지 할까요? 아니, 통은 부산만큼 커요. 크기는 아까 계약 보니까. 뭐, 거절하기 위해서 무시할 건 아니더라. 아닌데, 새로운 수준을 안 하고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도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카페에 올려놓은 글 중에 서울의 안암 2구에 있습니다. 조합원 81명이 199세대를 잊었습니다. 여러분보다 조건이 좋나요? 나쁘나요? 아예 규모로 보면 더블 이상 했잖아요. 지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조합원 750명? 750명이 예를 들어 1500세대를 지었다. 이 정도 규모도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900세대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업성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서울인데 성북구 안암동. 그런데 거기 비례율 시작할 때 착공할 때 100으로 착공했거든요. 지금 8월 1일부터 입주입니다. 비례율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22.53. 그러면 대부분은 일반 분양자보다 비쌉니까? 싸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억짜리가 2억 2천 돼버렸어요. 나머지를 이제 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수로 일반 분양자들이 보다 싸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한 번이라도 계산해 보시라고요. 시공사 요구하는 공사비, 근데 그 금액 안 받고 정비사업에 지금 하고 있는 시공사 그 누구도 가지 않습니다. 여기 최저학원님 쓰신 것 중에 무슨 배치된 보험료나 이런 내용도 있으시던데 공사비를 그나마 깎아주려고 다 슬림해서 털어냈겠죠. 털어냈겠지. 그거라도 줄여보려고 시공사에서는 원가를 줄인답시고.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막연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은 전체 중에 일부를 지적해드린 거예요. 그냥 딱 보이고 여러분 누구나 알 수 있는 걸 지적했고, 다만 이렇게 했던 조합이 돈을 어떻게 썼고 하는 뭐 구체적인 것 제가 보여줄 것만 본 거잖아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만. 안 보여준 건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여러분은 보여줘도 너무 믿어서 그동안에 보려고 하지 않았고, 저는 보면 볼 수 있는데 더 이상은 잘 보여준 게 없어서 안 보여요, 저한테. 그러면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문제는 이거보다 더 좋은 상태일까요? 아니면 더 나쁜 상태일까요? 보여준 것만 봤어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피해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설사 판단을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내야 되겠잖아요, 지금부터는. 그죠?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제 설명이 너무 우울한 얘기라서 제가 좀 까불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코 가볍자고 까분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분위기 침울하고 재미없어요. 또 숫자도 많지 않은데 수라도 많으면 좀 저기하겠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 문제를 다 같이 풀어내야 되고, 최종님 조합원님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바리아 대표분이 최 조합원님 말고 두 분도 더 계십니다만 제가 아직 뵌 적이 없어서. 김윤경 조합원님, 김태훈 조합원님 어느 분 있어요 혹시? 김윤경? 김태훈? 김태훈. 또 김윤경 씨 혹시? 김윤경 씨는 어디? 밖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세 분이 이제 대표 나서서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대표 세 분의 힘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각자 지키고 싶은 가치, 재산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 또 못하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우리 최 조합원님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자, 비례 종전평가액 얼마 있습니까? 얼마인데 시중에서 그러면 거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 동네 부동산들이 제정신인가 좀 봅시다 했더니 거래 효과는 되게 낮다면서요. 근데 그 불은 얼마 부린다고 하길래 그들은 일부는 알고 있네. 그런데 그 금액도 사면 망하는데요 라고 저는 얘기했죠. 그 금액도 사면 망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싫을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걸요 아마. 충격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나 분명히 설명을 제가 여러분한테 하려고 여기까지 왔을 때는 과연 답이 없을 것이냐, 뭐라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얘기도 여러분이 여쭤보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왔고, 다만 전체적인 문제는 시공사들의 문제 때문에, 그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전국 어느 곳도, 서울도 이제는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지금 입주할 때, 지금 8월 때 입주하는 데가, 저도 8월 이런 7월 30일 날 안양의 뭐 큰 조합 선임총회인데 회의문 이미 했고요. 근데 그들은 왜 입주할 때 선임총회를 할까요? 지금 그리고 뻥뻥 터지는 조합들이 뭐냐면 공사비가 480에서 550만 원 내 조합들입니다. 지금 터지고 있는 것들이. 근데 여러분은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600에 출발한다? 3년 후가 기대됩니다. 이것이 무엇이 되려고? 그죠? 아니 서울도 터지는데, 서울의 근교도시들이 지금 그 가격대에 터지고 있는데, 저 남쪽 나라 거제에서 600에 시작하겠다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 궁금하시면 저한테 질문하면 지금 답변을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고 합니다. 저희가 좀 지루했나요? 한번 여러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뭐 편하게 질문하시면 질문 받아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조금이라도 기운이 있을까요? 네. 조금이라도 기운이 있을까요? 힘이 된다고 힘이 되고 하면 앞으로 조금이라도 맑은 물론요. 지금 상태에서 일단 멈춰야 되잖아요. 그죠? 이대로 제가 매번 좀 불행한 비유라서 하는데, 과거에 제가 이 설명을 정비사업 비리에 대해 설명할 때 매번 했던 얘기입니다. 자, 옛날 우리 불행한 그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가장 제가 안타깝게 봤던 장면은 뭐냐면, 여기가 끊어졌어요. 이 상황이 빨리 뒤로 누군가에게 전달이 됐어서 추가 피해는 없었어야 돼. 근데 뒤에서 밀고 와요. 그래서 떨어진 걸 봤잖아요. 그죠? 뒤랑 상황이 전달 안 돼서 미리 브레이크를 잡았으면 진행을 안 돼. 여기 문제가 터졌다면. 정말 우리 기억하기도 싫은 참사, 이태원 같은 경우도 앞에서 누군가가 처음 넘어졌을 때 빨리 그 상황이 뒤로 전달됐더라면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모르고 하면서 밀고 이게 뭐야 뭐 하다가 피해가 커졌다 하듯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앞서 나간 조합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사업에 착수하고 공사에 착공했던 조합들의 모습이 그러면, 이 상황이 뒤에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은 조합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온 이유는.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러면 제가 설명할 이유는 없었겠죠.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물어보면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남의 조합 봐서 감나라 콘나라 할 수는 없고요. 예. 혹시 여기 오늘 신분증 복사해서 좀 지참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신분증을 복사를 못했다고 하신 분 혹시 조금 손 들어주시면 일괄적으로 저희 복사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돌겠습니다. 이따가 해임발의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나눠주시면 있을 때 해임하고 싶으세요? 네. 멈추긴 해야 될까 일단은. 사야 되니까. 진행을,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앞 상황이 지금 그러면 일단 멈춰서 생각하고 더 이상 나 밀지 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고 나서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 이미 그런 조합들은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8월달에도 벌써 입주하는 조합들이 그 모양이니까요. 재밌는 것은 지금 8월달에 1월 1일부터 입주하는 용창 아파트 주변 지구랑 안양의 그 조합은 지금 해임했고 이제 선임만 남았습니다. 30일날 총회할 텐데요. 물론 해임 제가 도와주고 선임 제가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그 조합도 입주 시에 왜 그렇게, 제가 5년 전에 2019년도에 용창 아파트라고 치시면 유튜브에 떠 있어요. 그때 해임시키려고 2019년도에 그때만 해임했어도 정말 사업비 많이 증진시킬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는데, 거기는 갈 수 있으니까요. 현재 갔으니까 입주해야 되니까요. 8월 1일부터. 근데 그때 코통도 안 끼던 놈들이 입주하려고 추가 부담금 내라 이러니까 그때서 와서. 그런데 더 재밌는 건 해임하겠다 그러니까 추가 부담금 안 받을게. 이게 무슨 고무줄입니까?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보다도 훨씬 못한 앞으로 3년 후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착공 한다면 물론 착공을 안 하죠. 상대가 바보는 아니거든요. 현재 착공 안 하죠. 근데 가만 놔두면 이놈이 다시 살아날까요? 공사비가 지금 다 뚝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멈추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폭주를 멈춰야 그 다음 방법을 찾든지 말든지 하죠. 도시정보법 43조 4항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 10분의 이상의 소집력으로 소집된 총회에서 제적조합원 과반 참석에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요구자 대표가 이 총회 소집과 진행에 있어서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0 아까 200 몇 명이죠? 발의서를 현재 이번 회의마다라고 발의서를 내신 분이 214명. 그 대표자가 최종림, 김윤경, 김태훈 조합원 이 세 분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해서 이미 해임총회를 하려고 7월 19일자로 해임총회 개최 공고를 했고요. 어제 날짜로. 그래서 오늘은 여기 오신 분들은 좀 이분들의 수고를 덜어주시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해임하자는 데 동의를 하셨다면 오늘 서명결의서 이따 나눠주신 데다가 서명을 하고 가시면 이분들이 좀 앞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누군가 뛰어다니면서 받아야 되거든요. OS처럼. 그러니까 그분들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분은 이따 쓰고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까지도 안 나눠주시는데 아직 일을 잘 안 해봐서 아까 지금 얼마 썼습니까? 150억 썼다고 했습니다. 어디다 150억 썼? 이건비로만 썼을까요? 아니죠. 이런 것이 나갔으니까 쓰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돈 쓸 수가 없잖아요. 150억을 쓴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심각하게 지금 검토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여러분 종료재산 얼마나 그랬어요? 제가 990매덕에서 1000억 잡읍시다. 자, 1000억이면 150억 이미 썼습니다. 여러분은 집도 부시기 전에 이사만 했는데 여러분 종전재산의 15%는 이미 파랑새가 됐죠. 그죠? 파랑새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아,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쉽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계약은 그런 시스템이 아닌 제멋대로 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조합원님 추후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일은 제가 지금까지 16년 동안 본 조합 중에서는 조합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이 집행되거나 흐르는 조합을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계약은 여러분이 신뢰를 잊으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고 중간에 바뀐 법률 규정입니다. 그래서 2009년 2월 6일 이전에는 도시정비법이 해임을 하는데 사유가 있어야 됐고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에 따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정관 18조 1항은 조합 임원이 직무유기, 태만 등으로 조합에 손해를 가할 때는 해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전에 청문 절차,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명하지 않을 때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은 이미 2009년 2월 6일자 도시정법 개정으로 있어 이미 사문화된 규정이라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해임 사유는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 답변은 이걸로 종결하고 다른 분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당구 여당수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전에 우리 다른 분 혹시 없으세요? 이대로 설명 마칠까요? 아까는 뭐 물어볼 게 많던데 한 분도 안 물어보시네. 예. 정비업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거는 해임을 많이 한다는 거고 이거는 진짜 투철이죠. 해임을 원한다 안 한다. 네. 저기요 다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건 발했어요. 정비업체가 네. 아까 8월 달 할지 말지. 정비업체가 하는 일이 아까 그 먹는 걸 나열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비업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정비업체가 하는 말은 그거를 지원을 한다. 지원한다는 말 뭐예요? 해주는 걸 지원이라고 지원이 뭔가요? 박수 치는 걸 지원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거기서 말하는 야, 하세요. 내 박수 치고 있을게. 이걸 지원이라고 하나요? 지원이라는 거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고 이거의 업무다. 말 같은 소리 하나 하십시오. 그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자, 변호사 선정을 지원한 지가 그걸 지원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것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저가 교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저하고 시비할 일은 아니고요. 그냥 저는 박하래. 네.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해석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원한다.
어떤 건가요? 응원하고 네가 하도록 해주나요? 아니면 구호 문자를 갖다 주나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했습니다. 뒤에서 박수 치나요? 무기를 갖다 주나요? 나토가 우크라이나 지원한답니다. 무기를 갖다 주던가요? 아니면 말로만 네가 저기 하는 난네 편이야 이렇게 하는 걸 지원이라고 하던가요? 그냥 그걸로 제 설명 가름하겠습니다. 네. 그 업체를 대변하고 싶은 생각. 네. 우선 멈춰야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뭐 멈추고 나서 그리고 하염없이 상황이 좋아지는 기다리는 선택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선택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저 같으면 멈추고 더 이상 손해가 없도록 만들고 지금까지 들어간 150억을 여러분이 부담하고 싶은 생각 혹시 있으시나요? 이런 것들을 부담하고 싶으세요? 자, 여러분이 이 조합을 해산시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10원이라도 여러분이 부담을 할까요? 네? 할까요? 아,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할까요? 정답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하기는 싫은데요. 10원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사람이 빚을 지고 죽으면 상속인이 있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아버지가 빚을 지고 죽었습니다. 제가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제가 상속인이잖아요. 갚아야 됩니다. 법인이 죽으면요. 여러분 법인입니다. 상속받을 놈 있나요? 여러분이 조합원이고 우리 조합이니까 갚아주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별도로 총회를 하시면 됩니다. 야,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갚자! 이렇게 총회를 하시면 갚아야 됩니다. 그런 별도의 결의가 없는 한 여러분은 돈을 10원도 물지 않습니다. 제가 멈추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 말이 들어있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는데 여러분 재산이 날아가나요? 설사 다시 합시다. 근데 정비사업 오면 안 들어옵니다. 아파트를 짓는 방법이 정비사업만 있을까요? 그래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의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이런 조합장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적으로 뭐 효력을 낮춰주고 싶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에서 소송을 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기고 지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을 했으면 소송을 저쪽이 이길 겁니다. 근데 잘못하고 싶으세요? 잘못하실 생각인가요? 네. 잘못을 하지 않으면 효력정지를 당할 일이 없겠죠. 소송을 합니다. 왜? 그들에게 남은 방법은 그거밖에 없을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미 최조합장님한테, 최조합원님한테 제가 그거는 그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이 총회 진행 못합니다. 그 비용도. 왜? 소송을 내고 없이 들어오니까.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응 못하면 저 사람 손을 들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되고, 다만 어떤 경우에도 약점을 잡히지 않아야 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어떤 형태입니다. 질문 하나. 해임 총이 열려서 해임이 되고 나면 새로운 집행부는 언제부터 실질적인 조합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새로운 집행부를 줘야만 되고 난 뒤에. 되고 난 다음에요. 바로 그에 대한 권리 행사는 가능한가? 당연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선임총회를 했다. 절차는 물론 밟아요. 절차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일부는 왜 제가 절차를 말씀 안 드리냐면 바로 대표한테 말씀드리려면,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약간 머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제가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면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바로 대표에게 선택지를 주고 이 방법과 이 방법이 있는데 이 선택을 할래 이 선택을 할래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선임 쪽에 이렇게 질문하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만약에 오늘 선임이 됐다. 그런데 여러분 정관에 보시면, 자, 거제시장의 조합장이 변경된 경우에 거제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조 2항, 그렇죠? 사회 배임되는 경우 즉시 선임해야 되고, 그 경우에 거제시장의 인가를 거쳐서 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돼 있습니다. 그럼 반대편으로 볼까요? 대내적으로는 모든 법인은 특기가 대외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만약에 오늘 11시 58분에 만약에 선임이 땅땅되겠습니다.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2분 지나면 오늘 하루 임기가 가버립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공포한 그 날부터 임기는 시작입니다. 다만 그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요. 거대 시장의 인간은 공법상의 관계에서만 문제될 뿐이지 조합장의 임무 진행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절차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다른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선임된 날로부터 여러분 저번에도 임기가 어디 돼 있어요? 선임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총회 의견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인가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돼 있어요. 선임된 날로부터라고 돼 있어요. 상업특기 규칙은 최초 법인 설립 시에만 인가받은 날로부터 임기가 진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 조합은 있기 때문에 선임된 날로부터 임기는 기사하라. 그러나 최초 법인은 인가받은 날로부터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또 뭐 다른 궁금한 사항? 나는 뭐 이렇게 내가 이 모인 이 모든 경기나 문제적 자리를 만들고 있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행조업장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의 개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우선은 조합장의 권한을 발의자 대표, 소집조리자 대표가 대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경비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총회 공동의 경비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조합에 들어가서 총회 의견을 거쳐서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별도의 포상은 못할지언정 이 우리 조합을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으로 써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출연해 주신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합원들이 그거 없으면 못하는 거고요. 억울해도 그냥 당해야 되고 그 돈에 대해서는 총회 의견을 거쳐서 공동으로 사용한 경비니까 반드시 돌려드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러분 실패하면 그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구자적인 분들 그런 분들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조합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만약에 또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아무라도 막 총회하고 1년 내내 총회 비용 달라 해도 그것도 성가신데 이제 실패한 총회도 달라 뭐도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한 쿠데타야만이 성공한 쿠데타가 되길 바랍니다. 성공을 하려면은 정비를 전부 다 하고 당구를 전부 다 조사를 안 하면 승복을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승복을 하려면은 사람들을 전부 다 연락을 하고 정비는 전부 다 하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신 분 제가 16년 동안 처음 봅니다. 그걸 안 하면은 그 사람 전부가 문제가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시고요. 대부분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이상적인 질문을 생각을 갖고 계신 거는 맞는데요. 그런 질문이 좀 아주 의외입니다. 그런 의문도 아주 의외고요. 어느 조직이라든지 감사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조합에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참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가를 존중해야 되겠죠. 근데 대한민국의 감사는 조합의 감사는 제가 매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합에다 대고 지금까지 제가 본 감사들은 99.9%는 그랬습니다. 조합에 대고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놈이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아까 저 강사님 그랬죠. 당구 연락들이 조합한테 있다고 그랬죠. 네, 없습니다. 상법상에서는 주식의 3% 이상 갖고 있으면 장부 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기 오늘 서명대 리스트를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편으로는 저희 704세는 다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중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팔다가 좀 있답니다. 이렇게 인편으로 해서 작성한 걸 나중에 내서 작성을 하시고 난 분들은 저희가 제외하고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판례가 인편으로 한 거를 인정을 안 해준 경우도 있대요. 왜 이 사람들은 빼고 듣기를 보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작성하는 거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려고 좀 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등기를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그 등기를 다시 조금 보내주시는 게 나중에 박정용이가 저희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작성해 주시고 나중에 우편 등기로 오더라도 번거롭더라도 다시 한번 좀 발송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튼 OS에 오늘 제가 보면서 요원이 해주는 것도 똑같잖아, 여러분들의 앞길이 결코 순탄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총회 개최 기간도 2주 정도를 잡으시길래 3주 잡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째는 2주는 너무 짧았고요.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조합 임원회 힘총회를 가장 많이 지도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2주는 좀 짧았고요. 3주가 넘어가면 우리 쪽 자원봉사자들이 지쳐버립니다. 첫째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조합 쪽에 맹목적으로 조합에 편을 드는 조합원들한테 받은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쪽 자원봉사자들이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3주는 너무 길다. 대신에 지금 현재 자원봉사하고 계시는 분들 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치지 않게 하려면 지금 여기 오신 분들만이라도 나도 봉사를 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참여자가 많으면 그분들이 덜 지칠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쳐서 못하실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소수가 움직이는 것보다 다수가 움직여야 좀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나는 직장 다니기가 힘들어요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내가 서명결을 받아야 될 그 사람도 직장을 다닙니다. 조합원들이. 그래서 이 프로로 뛰는 OS들도 낮에는 잘 안 돌아다니고요. 가봐야 다 직장 가고 없습니다. 그들도 밤에만 돌아다닙니다. 일단 하루 종일 맞지만 일하는 시간은 밤 시간에 잠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직장 다니기가 힘들어요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하는 그 사람도 직장을 다니니 저녁 때가 아니면 못 받는다 생각하시고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지금 있는 분들이 좀 덜 지칠 때쯤 여러분이 목표 달성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수가 다니다가 결국 지쳐서 아이고 대단하다 나갔습니다. 나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라고 지쳐 나가 떨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생각보다는 열의도 좀 앞에 계신 분들은 아까 작업 열심히 하고 고생하신 거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석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아까 처음에 왜 이 정도밖에 안 왔지라고 해서 그렇다면 지금 여기 214명 받은 게 이분들의 한계 수치였나 뭐 이런 약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 숫자는 항상 모든 조합의 기본입니다. 조합을 모든 조합의 기본은요 정치판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조합 다 팔아쳐먹어도 저쪽을 지지한 30% 굳건한 30%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바른 얘기를 하면 반응하는 30%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기 말 안 들어주면 아 이놈들은 덜 아픈 놈들이네요 뭐 삐지기도 하고 정말 비유같이 까다로운 30%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정치도 보시면 될 겁니다. 맹목적으로 찍는 30%가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지들끼리 싸우고 지랄하고 하는 30%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합니다. 그것들이 역사를 바꿉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40%인데 그 40% 중에서도 10%는 아예 이쪽도 저쪽도 편 안 드는 정말 이상한 놈들이 있습니다. 그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가면 반드시 한마디 합니다. 그래놓고 돌아설 때 상처받은 데쯤 그렇다고 해서 조합이 잘한다는 건 아니야. 너도 똑같은 놈이지. 너도 돈 먹고 싶은 모양이고 왜 나섰어? 라고 하는 진짜 염세주의자도 아니고 뭣도 아닌 10%가 있습니다. 그것들 무조건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30% 포기하셔야 돼요. 그것들 10% 포기하고 나면 60%밖에 안 남습니다. 이 모든 놈 그 중에 근데 30%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오늘 여기서 설명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제 설명을 드렸다면 그 사람은 내일 조합에 가서 질문합니다. 어제 이상하게 생긴 놈이 와서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게 사실이야? 아 그 새끼 말 믿지 마세요. 그 사기꾼입니다. 그러면 아 그렇지. 그런데 또 불안해집니다. 어떤 놈이 이길까? 그러니까 그놈의 마지막 선택은 이기는 쪽으로 붙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는 마지막 속 창알머리 있는 놈들의 마지막 선택은 이기는 쪽에서 선택해 결국은. 그래서 힘든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마 질문 나오실 건 뭐 거의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해야 될 질문인가요? 예. 네. 그 지금 뭐
아까 이거 말씀하셨는데 뭐 비리를 끌 떠나서 7년간 진행한 게 이제 부족하다 이 하나만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잠깐 어디 보니까 일 정력수 뭐 가관에 몇풀 그런 모르겠지만 그 해당되면은 뭐 그냥 통계 넘어가는 거 아닐까 그냥 뭐 어디 비리 있니 그걸 떠나서 그냥. 네, 비리면 세입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2005년 2월 6일 이후에 법이 개정된 아까 이야기했지 뭐 그냥 뭐 어쩌고 할 필요 없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저런 질문을 제가 16년 만에 처음 듣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이론가이십니다. 이상적인. 가만에 뭐 장승이 말씀 못하기 있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힘이 빠져서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했나 싶습니다. 한번 아까 얘기하시는 게 그러면 중단을 하고 조합 해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사업비를 다 리셋되고 그게 들어갈 필요가 없고 네. 잠시 이제 뭐 그거는 저 상태 나가뒀다가 다시 뭐 조합 설립하고 주대하는 사업을 한다고 이해했는데 제 말이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조합을 해산하고 시험과 바보가 아닌데 뭔가 되게 댓글도 걸고 뭔가 시공사는 지금 먼저 뽑았습니다. 바보가 아니라서 지금 착공을 안 하는 겁니다. 네. 바보였으면 착공했죠. 아니요, 시공사가 바보가 아니라 착공을 안 하는 거고 바보였으면 착공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자기 빌려준 거 뽑았는데 더 이상 여기서는 못 간다는 게 그들이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착공 있어야 되잖아요.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들이 바보가 아닌 증거입니다. 이제 그나마 시공사는 장애물이 갖췄습니다. 근데 시공사 대신 어떤 바보가 보증을 섰다? 허그. 문제가 두 개라 쉽게 맞추죠. 시공사 허그. 지금은 허그로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안고 언제까지 귀에서 안고 계시려고? 내 추억이 서린 귀한 조합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거랑 지금 어떤 문제가 걸리는 건가요? 네? 그거랑 지금 어떤 문제가 걸리는 제가 잘 몰라요. 허그랑 문제 없습니다. 뭐 조합 해산한 다른 허그랑 허그가 뭐가 아니요. 내가 기관인 뭐 지금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합을 해산을 해도 우리는 변상을 나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제일 뻔하고 세상이네.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내 재산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건 그리고 이 조합이 전하게 되면 그리고 이 선수금이 모인 게 있었거든요. 예. 조합이 선수금이 모인 게 있었어요. 선수금이 어쩐다고요? 아, 조합원들이 다른마다 그거 완전 그렇게 된다. 지금 아까 된생 아는데. 그거는 얼마 안 돼요. 거의 8 정도 된다니까. 그거는 택도 아니죠. 아 그리고요. 저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못 드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제 얘기가 이제 지금 전망과 한 소리가 사실일까 싶으면 다 맞게 돼. 다른 것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는 키워드를 누르시면 제 카페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매몰 비용, 조합 회사 시에 매몰 비용 부담 하나 뭐 이런 거 해서 매몰 비용 이런 거 누르시면 변호사들 여러 명 아니면 판결도 소개돼 있을 거고 인터넷에서 구글에 찾으시면 여러분에게 매몰 비용 부담하지 않는다는 제 말이 아닌 자료가 꽤 나오고 꽤 발견하실 수 있으니까 하셔도 됩니다. 네? 방금 내일 찾아봤는데 네, 오케이. 구글이 더 잘 되니까 구글 보세요. 네이버 보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해임부터 승부하셔야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왜냐하면 해임은 50%인데 제가 해임이 어렵다 했잖아요. 해산 몇 프로일까요? 75%. 여러분이 사업시행 인가나기 전에 했더라면 50% 갖고 해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30% 갖고 날 수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 조례에 따라서 정기구의 해제 신청을 30에서 50% 정도로 할 수 있는데 관리처분까지 끌고 와버린 바람에 75% 이동했고요. 그러니 해임도 못한 사람이 감히 무슨 해산을 논한다고? 해산하고 싶으면 해임이라고 해보시지. 75%짜리 감히 50%도 못 받는데. 그때 진짜 장애물이 누굴까요? 맹목적으로 나라가 망해도 조합을 다 팔아먹어도 한 30%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들이 지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이거 지들도 이거 도저히 안 되는구나 알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멍청해도 시간이 가면 알게 되죠. 모르는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솔직하게. 많이 해주세요. 자, 아무튼 아니 저도 이제 뭐 끝냅시다 벌써 4시인데 아무튼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제 얘기가 여러분한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